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유형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분들은 여가 전용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조사 연구를 위해서, 또 인성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택하기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음성 유무에 따라서 음독과 묵독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느냐 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독은 소리내어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묵독은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어릴 때에는 영유아 시기, 한글을 깨우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음독을 시키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읽는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들어보신 다음에 잘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교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어디에서 띄어 읽어야 되는지,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음독이 필요하다. 물론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소리를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습득은 듣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주시면 이미 습득이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읽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읽을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류들이 있다면 들어보시고 나서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학교에 들어가서 한 3학년 무렵 정도가 되면 이제 생활 동화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인즉슨 이제 그림보다는 글밥이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 그런 시기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글밥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에는 음독이 아니라 묵독이 필요하다. 즉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확인한 내용들을 뇌로 보내어 빨리빨리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서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즉 다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테면 박학다식 그런 말이 있죠. 즉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넓게 얇게 읽어서 많이 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럴 때 쓰는 한자 성어인데, 일단 얕긴 하지만 많이 알려면 많이 읽어야 된다 라는 맥락이 되겠죠. 자,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정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의 교과서,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전을 정독하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성함양, 즉 고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사, 즉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필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독해서 얻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책을 정독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정독을 해야 될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에게 모든 책을 정독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독을 해야 될 책인지, 아니면 밑에서 설명해 드릴 다른 방법들을 택하는 게 좋을 책인지, 그런 상황인지,
그런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짓는 역량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모든 책을 다 정독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해 정도에 따른 구분인데 하나는 미독이고 또 하나는 소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미독은 어떤 이야기냐면 음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음미.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도 해보고 감정도 느껴보고 뭐 등등 그런 과정이겠죠. 그럼 아마도 조금 더, 즉 다양한 감정을 썼기 때문에 이해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소독은 띄엄띄엄 뭐 대충대충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미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법은 전체냐 부분이냐로 구분을 지은 건데 전체를 다 읽는다. 그러면 통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정한 부분만 떼어내서 읽었다. 그럼 적독, 다른 말로는 발췌 독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효율적으로 읽었다라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저 같은 연구자들께서는 뭐 책을 쓰거나 뭐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명 참고 문헌, 인용하는 문헌들이 있죠. 즉 전체를 다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읽고 그런 다음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독, 발췌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읽는 속도로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속독은 빠르게 읽는 것, 그 다음 지독은 느리게 천천히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꽤 유행을 했죠. 즉 너무 빠르게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을 좀 느리게 차근차근 깊이 있게 읽어보자 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속독 학원이 또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도 결국 부모님들의 바람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의 양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냐면 결국 독서가 학습에 대한 걸로 연결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즉 독서를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이해 또는 지문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점점 시험 문제를 봤더니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지문을 빨리 읽지 못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읽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께서 자녀들을 속독학원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꾸준하게 독서를 하게 되면 속도도 올라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윤독과 교독, 그 다음 뭐 합독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독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권의 책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책을 읽는다. 이를테면 뭐 독서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아니면 지금도 학교에서는 한 학기 한 책 읽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운동에서는 한 반 전체에게 같은 책을 동시에 이제 배부해주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만은 만약에 그럴 만큼의 양이 없어서 몇 권의 책을 돌려 읽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윤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교독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한쪽, 뭐 네가 한쪽 또는 내가 한 단락, 상대가 한 단락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분량을 나누어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서 분야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독서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토피칼이라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져 있는데 이 방법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서는 가장 고차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계들도 있고 꽤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독서에 이미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초보 독서가들은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주제는 하나인데 2권 이상을 골라서 비교하면서 읽고 뭐 질문도 하고 뭐 등등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초병렬 독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일본인 학자가 제안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동시에 10권을 읽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십진문류법이란 체계를 따라서 총류부터 역사까지 10가지 주제로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 다음 또 이제 그 아래에 10개, 또 그 아래에 10개, 그래서 십진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병렬 독서법에 의해서 독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어학, 800은 문학, 900은 역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각각 한 권씩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총류 읽다가 문학 읽다가 예술 읽다가 종교 읽다가 즉 한 권을 다 마무리 짓고 다음 권을 읽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권을 틈틈이 읽는다 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 산만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 방법을 제안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류 분야의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예술을 읽다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게 되면 요즘에는 융합형 인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융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가치 때문에 이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외에도 뭐 퀀텀, 하브르타식, 뭐 5차원, 기적의 독서 등등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찾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신토피칼 이야기 드릴 때에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가 적용하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본인 수준에 알맞은 것들 또 자기 성향에 알맞은 것들을 택해서 실천을 하시면서 점점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이 제안은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든 학생이든 지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